원자 A, B, C의 전자 배치 A는 7번 질소, B는 8번 산소, 그리고 C는 11번 나트륨이 되겠죠. 기억,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이 큰 거는 비금속 원소가 되겠죠. 그래서 C 나트륨보다 산소, 비금속 원소인 산소의 이온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보다 크기 때문에 기억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제1 이온 에너지가 가장 큰 거는 질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A와 B의 전자가 가질 수 있는 방위 양자 수와 자기 양자 수가 같다. 질소는 EP, X, Y, Z 오비탈에 전자가 각각 하나씩 들어갔기 때문에 전자가 가질 수 있는 방위 양자 수 값은 1이 되고요. 그리고 자기 양자 수 값도 마이너스 1, 0,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1 값을 갖는 거죠. 그 다음 B 산소 EPX2, EPY1, EPZ 하나. 그래서 방위 양자수 1에 역시 자기 양자수 또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값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A와 B의 전자가 가질 수 있는 방위 양자수와 자기 양자수는 같다. 정답은 3번. 바닥 상태 원자 A, B, C, D의 원자가 전자 수와 홀전자 수의 차이에 대한 자료인데요. 질소, 플로린, 나트륨, 황 중에 하나다. 질소 원자가 전자 15족 5개이죠. 플로린 7개, 나트륨 하나, 황은 6개. 홀전자 수 질소는 홀전자 수가 3개고요. 플로린 하나, 나트륨 하나, 황은 2개가 되죠. 그 차이 2, 6, 0, 4가 되겠네요. 그래서 차이가 0인 A가 나트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2의 값을 갖는 B가 질소, 4의 값을 갖는 C가 탄소, 그리고 6의 값을 갖는 D가 플로린 되는 거고요. 원자 반지름이 가장 작은 원소, 그러면 2주기 원소가 3주기 원소보다 원자 반지름이 작겠죠. 그러면 질소하고 플로린, 그 중에 유액전하가 큰 플로린이 원자 반지름이 가장 작은 원소, 그래서 D가 되는 거죠. A, B, C, D 중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 반지름이 가장 작은 것. A는 네온의 전자 배치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C인 황인 아르곤, 그리고 D인 플로린은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되죠. 그래서 네온, 아르곤,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고, 이온 반지름이 가장 작은 거는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Na+, 나트륨과 F-가 되는데 유액 전하가 큰 Na+, 나트륨 이온이 이온 반지름이 가장 작겠네요. 그래서 옳은 문장.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 전하는 D가 B보다 크다. 그러니까 F가 질소보다 크다. 그렇죠? 같은 쪽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유액 전하가 증가하니까 플로린이 질소보다 크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가는 2주기 원소 원자 번호에 따른 핵전하와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 전하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2주기 원소에서 바닥 상태 원자 전자 배치에서 홀전자 수에 따른 핵전하와 유액 전하의 차이, 그러면 가려막기 효과가 되겠네요. 가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핵전하도 증가하고 가려막기 효과도 증가하고 유효 핵전하도 증가하죠. 나에서 홀전자가 하나인 2주기 원소, 홀전자가 하나인 2주기 원소는 여기다 써볼까요? 리튬, 그리고 붕소, 그리고 플로린, 이 세 가지가 2주기 원소 중 홀전자가 하나가 되는 거죠. 플로린이 네온 다음으로 가려막기 효과가 크죠. 그러면 A하고 B는 CD보다 가려막기 효과가 작기 때문에 A, B에는 플로린이 들어갈 수 없고요. 그래서 A가 붕소, 그리고 B가 리튬이 되겠네요.
유액전하가 두 개인 원소, 탄소와 산소가 유액전하가 아니라 홀전자가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C가 탄소가 되고, 그리고 D가 산소가 되고 D가 탄소가 되겠네요. 홀전자가 3개인 거는 질소밖에 없죠. 이주기 원소에서. 그래서 질소가 2가 되는 거고요. 그럼 보기, 가에서 점으로 표현한 값은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전하가 아니라 핵전하가 되는 거죠. 핵전하. 핵전하. 그래서 기억 옳지 않은 문자. 원자 번호가 가장 큰 원소는 산소, C가 되는 거죠. 바닥 상태의 원자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는 D, 탄소는 1s2, 2s2, 2p, x에 하나, 2p, y 하나, 즉 4개가 되는 거죠. D 탄소는. 그 다음에 B 리튬은 1s에 2개, 2s에 하나, 그래서 오비탈의 수는 2, 그래서 산소가 리튬의 2배이다. 디귿은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정답은 2번. 4번은 2, 3주기 원자 A, B, C에 대한 자료고요. 양성자 수가 4대 1이다. 그러면 양성자 수가 4대 1이 되기 위한 조건의 원소의 그룹은 12번 마그네슘과 3번 리튬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16번 황과 4번 베릴륨이 될 수가 있겠죠. 다음, 같은 족 원소는 2개, 그리고 C에는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에서 홀전자가 존재하며, 홀전자 존재하고요. 그리고 S오비탈분의 P오비탈의 전자수가 하나다.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원소, 일단 S오비탈 수분의 P오비탈 수가 1인 2, 3주기 원소, S오비탈의 전자가 4개의 P오비탈의 전자가 4개인 산소 가능하고요. 그리고 S오비탈의 전자가 6개에다가 P오비탈의 전자가 6개인 마그네슘도 가능하겠죠. 마그네슘은 홀전자가 없기 때문에 C가 될 수 없고요. 그러면 C의 원소는 산소가 되겠네요. 그래서 C가 산소. 그 다음, 같은 족 원소가 2개라고 했으니까 지금 리튬, 마그네슘, 베릴륨, 황 중에 같은 족 원소가 되면서 양성자 수가 4대 1의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거는 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황이 A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베릴륨이 B가 되겠네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A는 16번 황, B는 4번 베릴륨, 그리고 C는 8번 산소. A와 C는 같은 족에 속한다. 그렇죠? 16족 같은 족에 속하고요. 원자 반지름이 가장 작은 원소는 산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 B가 아니라 산소 C가 되는 거고요.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전하는 황이 원자 번호가 가장 크죠. 그리고 3주기고, 그래서 황 A,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원자 A, B, C의 이온 반지름을 나타낸 것이고요. 4개의 이온 다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지면 원자 번호가 8번, 9번, 11번, 12번이 되죠. 그러면 8번 OE-이온, 9번 F-, 11번 Na+, 12번 Mge+. 네온의 등전자 배치를 갖고 유액전하가 가장 작은 OE-, F-, Na+, Mge+ 상태로 이온 반지름의 크기가 결정이 되겠네요. 그럼 이온 반지름이 가장 큰 OE-가 D, 순서대로 C, B, A가 되는 거고요. 금속 원소는 A, B, 옳은 문장. 원자 반지름이 가장 큰 원소는 3주기 나트륨이 되는 거죠. 그래서 B가 가장 크다라고 해야 되고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가 느끼는 유액 전하가 가장 큰 이온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등전자 배치, 네온과 같은 등전자 배치가 되는 거고, 그러면 원자
핵의 전화량이 가장 큰 이온이 유핵 전하가 가장 큰 이온이 되겠네요. 그래서 12번 마그네슘이 유핵 전하가 가장 큰 이온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3번. A는 2주기 원소, B는 3주기 원소. A 2주기 원소의 원자 반지름이 B 3주기 원소의 원자 반지름보다 크죠? 그러면 A는 금속 원소, 2주기 금속 원소, B는 3주기 비금속 원소가 되는 거고, 기억과 니은은 각각 A 이온의 반지름 그리고 B 이온의 반지름 중 하나다라고 했고요. 이온은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 그러면 A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이 되면 헬륨의 전자 배치를 나타내는 이온이 되겠죠. 그리고 3주기 비금속 원소는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나타내는 이온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니은이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나타내는 비금속의 음이온, 그래서 마이너스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면 기억은 금속의 이온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플러스로 나타내고요. 기억, 니은은 비이온의 반지름이다. 예,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갖는 비이온의 반지름. 옳은 문장. A이온과 B이온의 전자 배치는 네온의 전자 배치와 같다. 아니죠. A는 헬륨, B는 아르곤. 디귿,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핵 전하는 B가 A보다 크다. 예, 3주기 비금속 원소가 2주기 금속 원소보다 유핵 전하가 훨씬 크게 나타나죠. 그래서 디귿 옳은 문장. 정답은 기억과 디귿 3번. 원자 ABC에 대한 자료이고요. Z스타는 원자과 전자가 느낀 유핵 전하, ABC의 원자 번호 각각 17번 염소, 19번 칼륨, 20번 칼슘 중 하나이고, ABC의 이온은 모두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갖는데요.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이 ABC는요 1보다 작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큰 19번과 20번 중 하나가 될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유핵 전하에 따른 이온 반지름을 비교하니까 A가 B보다 유핵 전하에 따른 이온 반지름이 작았죠. 그러면 이온 반지름은 칼륨 이온이 칼슘 이온보다 클 거고요. 그리고 유핵 전하는 칼슘이 칼륨보다 큰 값을 나타내겠죠. 원자 번호가 같은 주기일 때 원자 번호가 클수록 유핵 전하가 크니까. 그러면 A는요 유핵 전하분의 이온 반지름이 작은 칼슘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B는 칼륨, 그러면 C는 염소가 되겠네요. 원자 반지름은 A 칼슘이 가장 크다. 원자 반지름은 칼슘이 가장 큰 게 아니라 칼륨이 가장 크겠죠. 그래서 B가 가장 크다라고 표현해야 되고요.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핵 전하는 A가 B보다 크다. 그쵸? 이 이온 반지름은 C, B, A 순서가 된다. 그렇죠. 아르곤의 전자 배치에서 염소가 유핵 전하가 가장 작기 때문에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칼륨, 칼슘 순서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원소 A, B, C들은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이 되었을 때 이온 반지름을 나타낸 것이다. A, B, C들은 오프나마 중 하나다.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졌을 때 이온 반지름이 가장 큰 이온은요 산소 이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순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온 반지름이 가장 큰 C가 산소 E-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큰 D가 F-, 세 번째로 큰 A가 A+, B가 Mg, E+ 순서가 되겠네요. A와 B, 나트륨과 마그네슘은 같은 주기 원소, 옳은 내용이고요. 원자 반지름이 가장 작은 원소는 C가 아니라 D, F-, 즉
F 원자가 된 거죠. 플로린 원자.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이온의 에너지가 가장 큰 원소는 플로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A, B, C 원자에 대한 자료고요. 마그네슘, 알루미늄, 칼슘 중에 하나다.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이온의 에너지가 주어졌고요. 원자 반지름이 가장 큰 원자는 4주기 칼슘, 그리고 마그네슘, 알루미늄의 순서가 되겠죠. 이온 반지름 역시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갖는 칼슘 이온이 가장 크고요.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마그네슘과 알루미늄 순서가 되겠네요. 이온화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는 같은 족일 때는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크죠. 그래서 같은 족에 속한 칼슘과 마그네슘 중에 마그네슘이 칼슘보다 원자 번호가 작기 때문에 이온 에너지가 크다. 그리고 마그네슘과 알루미늄 중에서도 마그네슘이 알루미늄보다 이온 에너지가 큰 값을 나타내요. C를 한번 가정해 볼게요. C가 알루미늄이었다고 한다면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이 가장 작아야 되겠죠. 근데 원자 반지름도 197, 이온 반지름도 100. 지금 제시된 B와 A에 비해서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이 크기 때문에 알루미늄이 될 수는 없는 거고요. 만약 C가 마그네슘이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A는 중간값을 갖는, 그러니까 C가 중간값을 갖는 마그네슘이었다고 한다면 B가 가장 원자 반지름이 작은 알루미늄이 되는 거고, 그리고 A가 가장 원자 반지름이 큰 칼슘이 돼야 되겠죠. 칼슘은 이온 반지름 또한 큰데 지금 이온 반지름에서 A는 54, 즉 C인 마그네슘보다 이온 반지름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정한 C는 마그네슘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결론은 C는 칼슘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C 칼슘이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이 가장 큰 값을 나타내는 거고요. 마그네슘과 알루미늄은 이온화 에너지를 가지고 찾아볼 건데요. A하고 C 둘 중에 하나가 마그네슘, 둘 중에 하나가 알루미늄이죠. 이온화 에너지는 마그네슘이 알루미늄보다 크기 때문에 B738인 이온의 에너지 갖고 있는 B가 마그네슘이 되는 거고요. 578인 A가 알루미늄이 되겠네요. 보기 B는 마그네슘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원자과 전자 수는 B가 C와 같다. B와 C는 같은 이족 원소이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 수가 같아야 되겠죠. 디귿 원자 반지름이 가장 작은 원자는 A 알루미늄이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원자 번호가 연속적으로 증가하는 2, 3주기 원소 A, B, C, D의 바닥 상태의 홀 전자수를 나타냈죠. 그럼 2, 3주기 연속적으로 증가하는 원소를 나타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2주기의 네온과 3주기의 나트륨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네온부터 시작한다고 한다면 마그네슘과 알루미늄이 포함되는 거고요. 나트륨이 마지막 원자다라고 한다면 산소와 플로린, 네온, 나트륨의 순서가 되겠죠. 그러면 총 6가지 원소 중에 4가지가 A, B, C, D에 해당하는 거고요. 홀전자 수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산소 2개, 플로린 하나, 네온 1개, 나트륨 하나, 마그네슘 1개, 알루미늄이 홀전자를 하나를 갖게 되는 거죠. 지금 홀전자 수를 보니까 유일하게 A만 홀전자가 2개 값을 갖고 있죠. 그럼 여기서 홀전자가 2개인 거는 산소밖에 될 수 없네요. 그래서 A가 산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B가 플로린, 그리고 C가 네온, 그리고 D가 나트륨이 되겠네요. B와 C는 같은 주기의 원소다. B와 C는 플로린과 네온, 2주기 원소로 같은 주기 원소가 되는 거고요. 제1 이온 에너지에 대한 제2 이온 에너지가 가장 큰 원소는 1종 나트륨이 되겠죠. 그래서 D 나트륨 옳은 문장. 이온 에너지가 가장 큰 원소를 물어봤죠. 이온 에너지가 가장 큰 원소는 비활성 이체인 네온이 가장 크겠네요. 그래서 C이다. 옳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5번. 18종 원소를 제외하고 원자 번호가 2, 3주기 원소 A, B, C, D의 이온 에너지와 원자 반지름의 상대값을 나타냈는데요. 18족을 제외한 2, 3주기 연속적인 원소, 그럼 반드시 플로린과 나트륨은 포함이 돼야 되겠네요.
A는 B, C, D 그룹보다 상대적으로 원자 반지름이 작은 반면 이온 에너지가 매우 큰 비금속 원소, 이주기 비금속 원소가 되는 거죠. 비금속 원소로서 딱 하나만 존재하네요. 그러니까 이주기를 포함하고 있는 플로린이 되는 거고, 그리고 B, C, D는 연속적인 원소, 그러니까 3주기의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순서가 되는 거죠. 원자 반지름이 가장 작은 B가 알루미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C가 마그네슘, 그리고 원자 반지름이 가장 크고 작은, 이온 에너지가 가장 작은 D가 나트륨이 되겠네요. 기억, 원자 반지름이 작을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커진다. 원자 반지름이 작을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나요? 꼭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C가 예외가 되기 때문에 마그네슘 예외,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원자 번호가 가장 큰 원소는 B, 알루미늄 옳은 문장. 디귿, 네온과 전자 배치가 같은 이온이 될 때 반지름이 가장 큰 원소는 그렇죠, 플로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온의 등전자 배치를 가질 때 F-, Na+, Mg2+, Al3+, 이온 반지름은 F, Na, Mg, 알루미늄 순서. 디귿, 옳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4번. 원자 번호가 이주기인 원자, 연속적인 이주기 원자 XY, Z의 제1과 제2 이온 에너지를 나타냈고요. 원자 번호는 Z 쪽으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크고요. XY, Z의 제1 이온 에너지가 증가를 하다가 감소한 형태의 그래프를 나타내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두 그룹이 있겠네요. 리, 배, 붕 그룹과 그 다음 탄, 질, 산 그룹이 있죠. 그러면 리베 붕의 제2 이온 에너지는 리튬이 헬륨의 전자 배치가 있기 때문에 리튬의 제1 이온 에너지가 가장 큰 경향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제2 이온 에너지가 순차적으로 X, Y, Z로 갈수록 커지는 경향을 보니까 리베 붕이 아니라 탄, 질, 산의 순서가 되겠네요. Z는 양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다. 양이온이 아니라 산소, 음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고요. 바닥상태 홀전자 수 Z인 산소와 X인 탄소는 둘 다 홀전자가 2개.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제2 이온 에너지가 Z, 산소가 Y, 질소보다 큰 것은 유액전화 때문이다 라고 표현을 했죠. 우리 Y, 질소의 제2 이온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질소 플러스 1s2에 2s2 그리고 EPX1, EPY1에서 Y 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떼어낼 때의 필요한 에너지가 제2 이온 에너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O 플러스 1s2에 2s2 그리고 EPX1, EPY1, EPZ1에서 우리 Z에서 전자를 떼어낸다고 할게요. Z에서 전자를 떼어낼 때의 이온 에너지가 제2 이온 에너지가 되는 거죠. 모두 EP 오비탈의 홀 전자를 떼어내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전자 배치에 따른 예외는 생기지 않고요. 그래서 제2 이온 에너지가 산소가 질소보다 큰 것은 원자 핵이 원자과 전자를 끌어당기는 유액 전하가 크기 때문에 산소의 제2 이온 에너지가 질소의 제2 이온 에너지보다 크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디귿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정답은 2번. 원자 번호가 연속적인 2, 3주기 원자 A, B, C, D의 1에서 3 이온 에너지를 나타냈는데요. 2, 3주기 원자 연속적인, 그러면 네온과 나트륨은 반드시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4개의 원자의 연속적이니까 뭐 산소로부터 시작해서 네온, 나트륨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네온으로 시작해서 마그네슘과 알루미늄에서 또한 끝날 수가 있겠죠. A를 볼까요? A는 1에서 2, 2에서 3으로 갈수록 이온 에너지가 크게 증가했죠. 그러면 A는 이족 원소, 즉 마그네슘 원소가 되는 거고요. B는 1, 2, 3의 이온 에너지를 비교했을 때 특별히 크게 증가하는 경향은 없죠. 그러니까 B는 오프 4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C도 역시 오프 네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대신 D는 제1에서 제2로 넘어갈 때 이온 에너지가 급격히 증가한 걸 통해서 D는 나트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네온이 반드시 포함이 되는데 네온은 다른 원소들에 비해서 제1 이온 에너지가 특별히 크죠. 그래서 C가 네온이 되겠네요. 그러면 다시 여기까지 정리하게 되면 C는 네온, 그리고 D는 나트륨, 그리고 A가 마그네슘이 되는 거죠. 그러면 B는 플로린이나 혹은 알루미늄이 될 거예요. 그러면 B가 플로린이었다라고 한다면 제1 이온 에너지가 A인 마그네슘이나 D인 나트륨보다 커야 되겠죠. 그런데 이 B는 나트륨과 마그네슘보다 제1 이온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알루미늄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그래서 B는 알루미늄이 된다. 보기, 기억, 이주기 원소는 네온 한 가지고요. 원자 번호가 가장 큰 원소는 B, 알루미늄이 되는 거죠.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이 되는데 필요한 에너지. 그러면 마그네슘은 전자를 하나를, 나트륨은 전자를 하나를, 마그네슘은 전자를 두 개를, 그리고 알루미늄 전자를 세 개를 떼야 되겠죠. 그러면 A인 마그네슘보다 B인 알루미늄이 전자 3개를 떼어내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옳지 않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가나다라 많은 리튬,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중에 하나고요. 바닥 상태의 홀 전자수는 가하고 나가 같대요. 홀 전자수 1, 2, 3, 2, 1이 되죠. 그럼 홀 전자수가 같은 가와 나가 될 수 있는 것은 탄소와 산소, 그리고 리튬과 플로린의 관계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원자과 전자수가 다가 가나보다 크다. 만약 산소와 탄소가 가나 그룹이라고 한다면 산소보다 원자과 전자수가 큰 원소인 플로린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하죠. 하지만 가와 나가 리튬과 플로린이라고 한다면 플로린보다 원자과 전자수가 큰 거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리튬과 플로린 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가와 나는 탄소와 산소, 그래서 다가 플로린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원자과 전자수가 많은 산소가 가, 그리고 탄소가 나가 되겠네요. 제1 이온 에너지는 마가 가보다 크다. 리튬은 산소 가보다는 클 수가 없죠. 하지만 질소는 산소보다 제1 이온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질소가 마가 되는 거고요. 그럼 나머지 라는 자연스럽게 리튬이 되겠네요. 가는 질소가 아니라 산소가 되는 거고요. 원자 반지름이 가장 큰 원소는 같은 주기일 때 원자 번호가 가장 작은 리튬, 라가 되는 거고요. 제1 이온 에너지에 따른 제2 이온 에너지가 가장 큰 원소는 1조기 원소인 리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 2, 3주기 몇 가지 원소의 이온의 에너지의 상대값을 나타냈는데요. 우리가 A하고 B를 먼저 비교하면 A하고 B가 만약 같은 주기였다고 한다면 15족에서 16족으로 갈 때 이온 에너지는 감소했다가 16족에서 다시 17족으로 갈수록 다시 이온 에너지가 증가를 하겠죠. 근데 15에서 16으로 갔을 때 이온 에너지가 증가했기 때문에 A하고 B는 같은 주기의 원소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16족 원소가 15족 원소인 A보다 이온 에너지가 크다라는 건요. B는 2주기 16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A는 3주기 15족 원소가 된다. 그래서 각각의 원소들의 이름을 나타내면 15족, 3주기 15족 A는 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2주기 16족 B는 산소, 그리고 2주기 17족 C는 플로린이 되겠네요. 원자 번호는 B 산소가 A 인보다 작죠. 그래서 기억 틀린 내용이고요. 제2 이온 에너지는 B가 C보다 크다.
B가 전자를 하나 띄워놓은 상태에서의 B 플러스는 오비탈 전자 배치로 나타나면 1s2에 2s2에 그리고 EPX 하나, EPY 하나, EPZ 하나로서 질소의 전자 배치를 나타내게 되죠. 그리고 C 플러스는 역시 1s2에 2s2에 EPX2, EPY 하나, EPZ 하나. 그러면 산소의 전자 배치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질소의 전자 배치를 갖고 있는 B 플러스가 산소의 전자 배치를 갖고 있는 C 플러스보다 이온 에너지가 어떻다? 크다라는 거. 붕소 같은 경우는 X 오비탈에서 전자를 띨까요? 홀 전자 상태의 X를 띄지만 C 플러스는 산소의 전자 배치, 전자가 반발하는 전자 쌍 중에 하나를 떼어내죠. 그러면 전자와 전자 사이에 반발력이 작용하는 전자를 떼는 것과 오비탈 내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전자를 떼는 것.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전자를 떼기가 더 어렵겠죠. 그래서 질소의 전자 배치를 갖고 있는 p 오비탈에서 전자를 떼는 게 더 어렵다. 즉 이온 에너지가 크다.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는 음이온의 반지름은 B가 A보다 크다. B는 전자를 얻어서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고요. A도 전자를 얻어서 비활성화 기체, 즉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갖죠. 그래서 B가 A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옳은 문장은 니은.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림은 원자 A, B, C, D, E, F, G의 제2 이온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고 A의 수치는 8번에서 14번 중에 하나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순서대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8번 산소, 그리고 9번 플로린, 10번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까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1 이온화 에너지가 아니라 전자를 떼어낸 1 플러스 1가 양이온 상태의 제2 이온 에너지를 다음과 같이 나타냈대요. 그러면 제2 이온 에너지가 가장 큰 원소는 1쪽, 나트륨이 제2 이온 에너지가 가장 크고요. 그래서 G가 Na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큰 게 네온이 되겠죠. 그 다음 순차적으로 이제 E가 산소, 그리고 D가 플로린, 그 다음 알루미늄, 그리고 규소, 마그네슘 순서가 될 거예요. 우리 3주기를 가지고 얘기할까요? 나, 마, 알, 규, 인, 황, 염소가 되죠. 그리고 이제 네온, 이렇게 나타냈을 때 지금 나타낸 값은 제1 이온 에너지, 네온부터 시작해서 아르곤까지의 제1 이온 에너지가 되는 거고요. 제2 이온 에너지를 나타내면 네온의 자리가 나트륨의 제2 이온 에너지, 그리고 나트륨의 자리가 마그네슘의 제2 이온 에너지, 순차적으로 알루미늄, 규소, 그리고 인, 이런 순서가 되겠죠. 그래서 나트륨이 가장 이온 에너지가 크고요. 그리고 나, 마, 알, 규, 나트륨 제외 마, 알, 규 중에 제일 이온 에너지가 작은 원소가 마그네슘, 그 다음에 규소, 그 다음 알루미늄 순서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보기 기억 C는 알루미늄이다.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원자 반지름은 산소 가 D 플루린보다 크다. 예, 맞는 이야기죠. 유액전하가 작기 때문에 제1 이온 에너지가 가장
작은 거는 나트륨이다. 그렇죠. 나트륨이 제1 이온 에너지가 어디 위치에 오나요? 여기 위치에 오는 거죠. 여기에. 그래서 나트륨의 제1 이온 에너지는 가장 작다. 하지만 제2 이온 에너지는 가장 큰 값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5번